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동체 자유주의 제4강 자유주의의 진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위에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경쟁, 즉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즉 자연이나 환경에 적응된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어떤 생물학 혹은 자연의 법칙을 기초로 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의 발전도 혁명이나 의도된 인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진화해 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진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전한 사회는 진화한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창하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님은 악의 자유에서 선의 자유, 또는 이기심의 자유에서 이성의 자유로 발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흐름에서 이런 이성적 자유로서의 발전 혹은 진화, 이런 개념에서 서구적 이론으로 본다면은 자유주의도 우파로서의 진화, 좌파로서의 진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의의 좌파로서의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우파로서의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어받은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한국의 자유주의의 진화는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자유는 인정하고 경제적 자유 혹은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서는 어떤 차등을 혹은 자유의 제한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자유주의인 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르게 정치적인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전체주의와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좌파로서 사회민주주의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 자유의 평등, 그리고 기회의 균등, 그리고 개인의 자질 혹은 행운 또는 운명에 대한 불평등을 정책을 통한 혹은 국가 제도를 통하여 차등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자유를 더욱 보장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에 의한 불평등이나 차별에 대하여 존 롤스는 분배 문제로 파악하고,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좌파에 대하여서는 존 롤스의 주장을 기초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롤스는 헌법이나 법률도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공동체로서 협력한 결과로 생겨난 자산이나 편의에 대한 분배를 공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야 존 롤스는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정의 제1의 원칙으로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는 평등 분배하여야 한다는 자유와 권리의 평등 분배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모든 국가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을 통하여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 혹은 정신적인 자유와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투표권,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2의 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기회균등의 원칙은 약자 혹은 운명적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으로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능이나 능력의 차이에 따른 것 혹은 육아 조건이나 출신 배경 혹은 소득이나 분배 격차를 줄이자고 한 것입니다. 일자리나 관직의 개방 이런 형식적인 평등으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정책,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 농어촌 출신의 대학 입학 할당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우대, 그리고 상속세 부과 등을 이런 기회균등의 원칙의 원칙적인 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이러한 공정한 기회균등만으로도 시민층이나 소외계급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여 본래 평등한 분배가 정의롭긴 하지만은 불평등한 차등의 원칙을 줌으로써 약자나 서민들에게 더 희망과 존재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정책으로 서민들에 대한 조세감면, 금융특혜, 법적인 우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폭적인 우대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을 혹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한은 또 다른 의미로 국가의 개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의 좌파를 자유주의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학자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상이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일정한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이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근거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롤스가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는 혹은 사회주의는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롤스의 이론을 기초로 한 사회복지 정책을 전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간섭과 차등의 원칙은 빈곤의 재생산을 가져오게 되었고, 건전한 창의에 의한 생산 혹은 경쟁이 사라지게 되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20세기 말에 나타난 사회주의의 몰락, 그리고 서부 유럽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유럽 사회가 10년 이상 1% 내의 저성장과 11% 내외의 고실업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었고 신빈곤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비효율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것은 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미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유주의의 좌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나 인간 개인에 대한 자유는 인정하면서,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의 근거인 물적인 기반에 대하여는 국가의 간섭 혹은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혹은 사유주의를 부정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또는 공유를 주장하는 그런 부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유주의 좌파적인 진화에 대하여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이어받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